안녕하세요. 주택연금 명예 홍보대사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이영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부제로서는 제가 은퇴 후 행복의 지름길은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이 화면은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불리우는 폴 마이어의 그 등록 상표의 것을 이제 활용을 한 건데요. 원래 6대 분야인데 제가 5대 분야로 한번 변형을 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자기 진단표인데요.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노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5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줘 그랬더니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가 건강 유지, 그리고 2번째가 금융 계획, 그리고 3번째가 사회 관계, 그 다음에 4번째가 지속 학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 이렇게 5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3가지, 건강, 돈, 그 다음에 사회관계, 이렇게는 다 알고 있는데 4번째, 5번째가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목표하고는 좀 다른 것이,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장기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덧붙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먼저 이 표에 자기 진단을 한번 여러분도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A4 양식을 꺼내서 메모를 해가면서 나는 여기에 몇 점을 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 자기 그 메모 점수를 한번 뒀다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결과대로 한번 행동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 유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식습관이라든가 또 어떤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뭐 주 3회 운동을 걷기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뭐 한 번만 한다든가, 이런 그 자기의 나쁜 습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빨간 표로 2020년도 제가 은퇴 바로 할 당시에 제가 점수를 한번 계산해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파란 마크를 한 거는 2024년도에 이번에 강연하게 돼서 한번 다시 작성해 봤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거기서 인사이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금융 계획입니다. 뭐 돈,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캐시라고 그러는데 현금이라고 얘기하죠. 연금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투자 활동, 이 모든 것이 금융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연금은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또 저축에서 지금 얼마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펀드에 투자한 비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계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번째는 사회관계입니다. 우리가 노인이 돼서 이제 사회활동을 등한시하게 되면 혼자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특히 돈이 좀 없을 경우에는 또 친구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 관계해서 지금 친구하고 어느 정도 만나고 있는지, 또 이웃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제가 이것이 50점 정도 되네요. 다음은 4번째 지속 학습 분야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로운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는 걸 지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새 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 활동이 촉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의 뇌를 위해서도 좋고 또 치매를 방지하기도 좋습니다. 과연 나는 지속적으로 학습을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측정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60점을 줬네요. 다음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미래의 장기 계획인데요. 우리의 지금은 저희들이 언제 아프게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지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8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돌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병기라고 그러는데 간병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암이라든가 또 기타 수술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의료비를 내가 잘 장만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지금 예를 들어서 30-40평대에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오랫동안도 그냥 계속해서 이 집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대비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도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실버타운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실버타운을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아둔 것이 있는데요. 그래도 실제 이제 계획하고는 관련이 상당히 작다고 생각을 해서 40점을 줬습니다. 예, 건강 유지, 또 금융 계획, 사회 관계, 지속 학습, 장기 계획 이 점수는 과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5개를 이어주세요. 이어봤더니 이렇게 4년 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각형 비슷하게 닮긴 닮았는데 점수가 얕아요. 과락 40점짜리가 2개나 있고요. 최고 점수가 6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작성을 해서 만약 점수가 60점 이하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못해도 7, 80점은 돼야 되고 잘하면 이제 90점 이상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점수가 4년 후에 이거 다시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건강 유지는 지금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금융계획은 꽁충 뛰어올라서 한 90점 정도. 그 다음에 사회관계도 많이 좋아져서 90점. 그 다음에 지속학습도 지금 지속을 계속 하고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저것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장기계획은 그 돌봄에 대한 계획도 제가 세웠고 또 주거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점 정도 아직 실행은 안 됐으니까요. 85점 정도 줬죠.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점수를 했는데 이와 같이 저 빨간 라인에 저것이 이제 바퀴의 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좀 찌그러진 바퀴 때문에 이 수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 찌그러진 부분을 심각하게 우선순위를 둬서 고쳐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4년 후에 저 그림이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깝지는 못하지만 거의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4년 동안에 이렇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연금을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택연금을 통해서 매월 고정
비용이 들어오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아내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풍요스럽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면서 알뜰하게 그 금액에 맞춰서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들게 되니까 온 가정이 편안하게 됐고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 다시 새로운 일에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연금, 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에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집에 자기 살림 수준을 변하지 않으면서 또 평생 지급을 받게 되고 이 국가가 보증을 한다는 이러한 좋은 점이 있죠.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난 앞으로 10년만 필요하다 또는 15년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30년 동안에 이 보통 그 계획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5년간만 해주니까 금액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돈을 급할 때 이제 노년에 쓰게 되는 방법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15년을 받았다. 그러면 15년 후에 이사를 가야 되냐? 나가야 되냐? 이게 아니죠.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기간이 넘으면 연금 받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목이지 제도를 금융상품의 측면에서 접근한 그 미국이나 홍콩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이런 사회복지적인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게 바로 이 한국형 영모기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후생활 안정 그리고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저희 그 친구들이 카나다라든가 뭐 이런 데 살던 분들이 이제 돌아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주택연금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이제 이 외국에는 주로 이 주택연금을 그냥 대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우리나라는 이제 죽을 때까지라는 이런 아주 생활이 안정되고 또 사회복지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해외 영목이지 제도와 주택연금의 차이점을 잠깐 보면요. 해외 영목이지 제도는 대출한도 금액 전체를 일시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해서 주로 목돈이 필요한 고령층이 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택연금은 어르신들이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대출 한도의 50% 이내로 제한을 하고 나머지 50%는 반드시 월 지급금으로 수령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연히 이걸 맨 처음에 재정경제부에 옛날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의 그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주택연금 할 때 이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모기지, 영어의 모기지라는 것이 이제 대출인데 그 대출금을 연금으로 해서 매년 매달 주기 때문에 리버스 모기지, 그래서 역모기지 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처음에
은행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호응도가 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이름을 바꿔서 주택연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년 연금을 주는데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게 죽을 때까지 준다. 그리고 그 연금, 한 번 정해진 연금은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준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도 동일하게 주고, 물론 올라갈 때도 그냥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결론적으로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노후 기간 내내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 모두를 지원하는 한국형 연금모기지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 안정 그리고 노후 생활 보장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주택연금이 점점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생존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노후에 대한 급격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탄탄한 준비가 없이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4세이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은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연금 공표 통계 22년 말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 중 공적연금의 수급 비중은 약 41%이며 노령연금의 평균 수급액은 약 58만 원이고요. 1인 최소 생활비는 124만 원에 약 2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의 자산 79%가 전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저희들이 주택을 좀 줄여서 사실 이사도 가고 싶고 그런데 지금 집이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엄청 또 내려 있어서 팔기도 쉽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상당히 그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황금성이 떨어지는 이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생활비를 지원해 주죠. 바로 주택연금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은퇴 이후에 이 자녀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 자금을 또 충당하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을 주택연금이 다 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택을 처분해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 비용들이 새로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월세로 또 전세 월세를 들게 되면 임대료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 이거 뭐 2년 후에 이사를 가야 될까? 4년 후에 이사를 가야 될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다음은 내가 주택연금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4년 전에 제가 아파트 한 채만 달랑 가지고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외국인 전용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됐어요, 공항에.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전무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택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추후 일에
상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썼는데요. 제일 사실 저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궁금했던 게 이 바로 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 내가 상환하고 갚으면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걸 상환하면 금액이 다운돼서 상당히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한도는 약 1억 원이 안 되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금액을 제가 안고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금액은 그 종신 혼합 방식을 택하면 인출 한도를 설정을 해서 내 주택연금 금액은 약간 좀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 일에 상환을 하게 되면 다시 그만큼 주택연금 금액도 올라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목돈도 마련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교육이라든가 뭐 특별히 또 결혼식이라든가 이래서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종신 혼합 방식의 인출 한도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 들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걸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했을 때 여러분이 주택연금을 들면 되겠습니다. 나는 국민연금으로만 풍족해.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을 굳이 들 필요는 없겠죠. 제가 60세 때 최초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6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75세, 15년 후에 올라온 제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받은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은퇴할 때 1차 50세 때 퇴직할 때 그때 다 한꺼번에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추납제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다 반납 그만큼 충당을 해서 복구를 했었죠. 아주 좋은 제도인 게 틀림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택연금은 부채로 산정이 돼서 쉽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산 평가를 할 때 자산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부채인 경우는 다 감해줍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의 소득이 좀 높은 것들도 이 주택연금이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은 매년 우리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이게 한 2, 3년 뒤면 금방 막 1억 넘고 2억 넘고 그러면 내가 받는 소득이 있어도 그것을 다 상쇄하고 이 기초연금을 70% 안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거는 3종 연금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추진할 걸 권유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이 세 가지를 가지면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세모 좌표는 2021년도에 제가 업로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목표했던 내용입니다. 주택연금을 한 150만 원만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았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을 또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른쪽에 한 거는 10년 후에 이 자료인데요. 제가 노인복지주택으로 10년 후에는 가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버타운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연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국민연금하고 뭐 기초연금 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10년 후에 오히려 연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좌측 하단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 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도 되고 또 일반 개인 주택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세가 7억일 때 지금 70세에 가입을 하면 약 21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정확히 계산하니까 20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으로 10년 후에 옮기게 되면 시세가 똑같이 7억인 경우에 10년 후에 가입을 하게 되니까 302만 원. 그래서 이 상당히 그 갭이 지금 한 9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가 되면 시뮬레이션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지급금 그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물론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냈던 연금도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큼 깎였는지. 그러나 저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그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갔었기 때문에 그 이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것을 뭐 매월 내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은행 창구에서 계속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는 고정급여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계획된 자기 맞춤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서 노후가 안정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아내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남편들이 먼저 죽죠. 남성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요. 그러면은 그 빈 방에 임대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라는 이 두 가지 큰 방식을 정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들을 때만 해도 이 신탁 방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안에 그 법정 상속인 자녀들인데 자녀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고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머니 저희하고 같이 살면서 주택연금은 해지합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초의 주택연금들은 그 의의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해서 낸 것이 바로 이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탁 방식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배우자가 돌아가도 그러니까 가입자가 먼저 죽어도 자동 승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의 좋은 점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저당권 방식으로 한 사람도 월세는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임대 계약이 끝났을 때 금방 안 나가게 되고 뭐 문제가 생기게 될 때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이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거는 바로 신탁 방식으로 해서 그 공사가 주체가 되니까 마음대로 보증금 싸움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 집만 가지고 있고 수입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소득 증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연금 들어도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대충 나온 얘기들을 빼고 보면 저당권 방식은 등기상 소유자가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은 등기상 소유자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돼 있지만 우리가 주택연금 관련해서 모든 그 잔액을 우리가 상환만 하게 되면 바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연금 승계는 당연히 이제 자동으로 자동 승계가 되고,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종료 후에는 저당권 방식에 있어서는 법정 상속인이 다 같이 법에 따라서 소유를 하게 돼 있는데, 신탁 방식에 있어서는 이 귀속 관리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신탁을 맨 처음에 할 때 자기가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고, 이 신탁 방식은 굉장히 쌉니다. 10만 원도 안 들어요. 근데 일단 저당권 방식은 뭐 거의 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죠.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신탁 방식이 된 이유는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충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그게 다시 정상화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그 84제곱미터, 보통 아파트 33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뭐 이런 방인데, 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가격의 변동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5년에 이 계약을 그때 했는데, 그때 가격이 약 3억 6천만 원. 그리고 가입을 할 때 2020년 4월에 가입을 했는데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자고 나면 막 1,000만 원씩 오르는 시대였었어요. 제가 가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고민들을 좀 했었는데요. 2021년 4월인가 보면 9억 정도 수준으로 올랐고, 2021년 여름에는 최고가로 올랐습니다. 10억 8천만 원. 무려 제가 했던 것보다, 저희 집 가격보다 3배 정도, 최초 계약비 금액의 3배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2배가 넘고 3배가 넘었었다가 지금 2023년도에 뚝 떨어져서 지금 2024년도에는 약 한 8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좀 제가 가입할 때보다는 상당한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면 내가 언제 가입해야 될 건가는 참조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내려갈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급상승 대처법은 해지가 아니라 갈아타기입니다. 그래서 해지하지 마시고 갈아타기를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그 최고로 올랐을 때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냥 생각 안 하고, 야, 이거는 내가 나중에 상속을 자네들에게 상속하는 셈 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 얘기하는데 70대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10년 후쯤에 갈아타기를 검토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각 똑같은 시세라도 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들이 받는 주택연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또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60세 때의 이 각 주택의 차이도 나고, 또 연령별로 내가 70대에 가입한다 그러면 또 그 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그 차이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최대로 적어지는 편차를 봤더니 일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차이는 약 한 9% 정도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혜택이 뭐냐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살림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지금 평생 동안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에게 그 여분의 방을
임대해서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한 달 관리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것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하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최근에 지난 5월 20일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게 있는데요. 전에는 실버타운 이주하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해지하지 않고 주택연금은 계속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 사전 공사와 협의를 해서 여러분이 갈 수가 있는데 가서 우리가 보통 월세 주면 전세 주거나 하면 최소 2년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2년씩 살아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년 살다가 또 살던 분이 나는 4년 살겠다 이러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실버타운에 2년을 더 살아보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은 전월세도 가능을 합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좋아했었죠. 그런데 여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저희가 전세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자도 나중에 계산해서 만료가 될 때 돌려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전세금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실버타운으로 갈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월세는 가능하죠. 월세는 아시다시피 보증금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작은 보증금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버타운으로 이주해서 한번 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택연금 Q&A 중에 주택연금 가입 시 고려해야 할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언제까지 일할까? 이것은 저는 70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적은 배우자는 그 기준으로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72세, 부인이 70세가 되면 가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집은 로얄층과 동일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2층 집이 가성비가 최고로 좋습니다. 다음, 주택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나이만큼 연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5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신탁 방식을 권유드립니다. 가입비가 싸고 전월세 수익이 쉽다. 주택연금의 단점은 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단점을 이렇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복리이자라서 수령금과 이자가 거의 같아진다. 심지어는 받을 게 없어진다. 상속할 게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초연금도 부부가 월 60만 원 받는데 주택연금 그 액수가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여기 표에 보면 60세에 받으면 60만 원. 그런데 70세에 받으면 90만 원. 80세에 받으면 135만 원. 이와 같이 연령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주택연금 가입 안 하면 손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즘 주택연금 할아버지가 부동산 할아버지보다 인기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할아버지 주머니 속에는 매일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도 옛날에는 두려워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점심은 가서 또 사서 대접도 하고 그러고 지냅니다. 부동산 할아버지는요. 땅은 많이 부자지만 실제 주머니 속에는 돈이 없습니다. 자녀들한테 다 쓰고 있죠. 다 마지막으로 다 쓰고 떠난다. 저는 상속할 것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택시 운전할 때 많은 그 변호사가 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다 이 상속 때문에 각 집마다 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실제 주변에서도 싸움이 많고요. 그래서 상속할 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고 떠납시다. 잘 쓰고 떠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